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자,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아까 그 설명기도 할 때 일체이심조 말씀을 했고, 오늘 주보에도 또 그 감상담에도 일체이심조 얘기가 나와요. 똑같이 물 내리는 소리하고 본인이 뭐 그 수경재배 한다고 이렇게 그 식물 이렇게 모터 달면 이렇게 그 폭포처럼 내려오는 그 소리나 똑같이 내려오는 소리인데, 그 물 내리는 소리는 거슬리고 그 수경에서 자라는 그 소리는 아주 뭐 좋은 소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잠잘 때도 틀어놓고 그런다고 그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젊을 때는 이 방법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할 수 있지, 이렇게 방법적인 거, 영어로는 how to라고 그러죠. how to, 방법,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게 마음 공부에는 그게 적합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음 공부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마음을 지금 먹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이거 설교 언제 끝나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지루한 마음을 딱 먹고 있으면 지루해요.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그러면 소리가 안 들어오죠. 그런데 소리는 들려오는데 듣기는 싫어.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사람이 취하는 방법은 이제 조는 거죠. 자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야. 벌써 몸이 그렇게 하면 이제 급속도로 몸이 거기에 맞게 졸린 몸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막 그 비싼 차비 들여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면 조는 게 너무 아깝겠죠. 대웅사님 말씀대로 금은 뭐 하나 얻을 듯이 그렇게 듣는다 그러면 그 마음을 먹으면 몸이 거기에 맞게 세팅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졸리는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몸이 뒤로 가면서 무게중심이 뒤로 가고,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시지? 막 그러면 점점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이 순간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게 뭐 설법을 듣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살이에서 어떤 경우에도 다 적용된다는 거죠. 최고의 마음을 먹으십시오. 절정의 마음을 먹는 거예요. 절정의 마음, 행복한 마음. 근데 대개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있는 분들은 사실 여러 생각이 막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도 막 일어나고 긍정적인 생각도 원래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기 안에서. 근데 그때 꼭 최고의 안 좋은 생각을, 시나리오를 선택을 해요, 스스로.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 몸과 마음이 거기에 맞게 세팅이 돼요. 우리의 뇌는 뭐 이것이 팩트야 아니야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그 주인이 입력한 대로 그대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마음을 먹으세요. 흐뭇하게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흐뭇하게만 바라보십시오.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고, 오늘 이 법에 앉은 지금의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봄날이야. 최고로 좋은 날이야. 지금 이 순간이 최고로 좋은 순간이에요. 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이 지금 막 지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아까워. 그러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날들입니다.
자, 오늘은 아까 제가 주보를 오늘 교화단 목회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주보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본인 법의 측정 점검표를 오늘 대조를 꼭 해서 제출을 하셔야 올해가 법의 사정인데 법의 사정에 이게 기초 자료예요. 기초 자료이고 필수 자료예요. 옛날에는 법의 조사표 한 장을 썼는데 이제 이게 더 한 단계 이제 진화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주보에 보면 제목이 마음 공부는 신법이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엄불교의 이 법의 측정 점검표를 점검해 보면 우리 엄불교 마음 공부가 결국은 자기 신법을 마음의 법을 세우는 일이구나. 이런 그 깨침이 오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수양을 얘기를 하면 불교하고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고는데 뭐 도가나 예를 들어 좌선 뭐 단전 호흡 이런 거 하면 다른 종교는 그거 하나만 뭐 단학선언은 주로 그것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수양 일변도에 얘기를 한다든가 뭐 연불종은 연불만 하고 뭐 그렇게 사막을 각각 편수를 하지만 우리는 수양에 있어서의 그 연불 좌선은 여러 가지 과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원만한 인격이죠. 원만한 인격을 지향한다는 것을 오늘 법의 측정 점검표를 점검하면서 깨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1번 법의 사정이란 무엇이냐? 사정이라는 것은 검사, 조사하고 결정하는 거죠. 사정. 검사할 사자, 조사할 사자, 정할 정자. 본인의 법의 등급이 현재 어디에 있는가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각자의 법의를 향상시켜서 대보훈자가 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 하고 가면 도장에 가면 처음에는 무슨 띠입니까? 태권도 도장 가면 흰 띠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노란 띠, 그 다음에 빨간 띠. 우리 때는 그런데 요즘에는 뭐 노랑하고 빨간 띠하고 같이 있는 것도 아마 한 단계 더 만들었나 봐요. 어쨌든 빨간 띠, 검은 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단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띠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강항마이부터는 이제 검은 띠가 되면 이제 단 1단, 2단, 3단 뭐 이렇게 올라가듯이 법강항마이, 출가이, 대각열의. 그래서 급은 3개요, 위도 3개다. 그래서 3급 3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번 대상과 기간 측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3세 이상 전 교도가 올해 법의사정을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법의사정은 매 3년마다 실시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조금 법의사정의 기준이 강화돼서 정식 법강항마의 이상은 6년마다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법강항마의 되기가 그전보다 많이 어려졌어요. 그래서 예비로 돼도 또 일기도 계속 내야 되고 훈련도 계속 참석하고 지금 우리 진사님이나 연타원님하고 석사님은 그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제일 기본되는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본인의 법의 측정 점검표. 그래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여기 보면 나의 공부 상태라는 것이 이렇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양 연구 취사를 이게 조사한 것을 점수를 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려보면 자기의 그 현재 상태가 그냥 연결만 하면 딱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셔서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능한 것을 잘 파악을 한 후에 3학을 병진하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급에 보면 점검 항목이 수양, 연구, 취사로 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점검 항목을 읽어 보시고 해당 점수에 동그라미는 10점, 세모는 5점, X는 0점이에요. 그래서 표시를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 다음에 거기 합해 보면 100점 만점에 몇 점, 또 사리 연구도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작업 취사도 100점 만점에 몇 점 하면 총 300점 만점에 몇 점이 또 나오겠죠. 그것을 공부 상태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리는 것입니다. 이따가 교화단 법회 때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법의 측정 점검표는 무엇인가요? 현재 내 공부의 깊이 정도를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진단 도구이다. 그래서 공부의 방향로를 알게 해줘요. 이 조사 이 체크만 하게 되면 정신수양에서 보통급에서 정신수양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저절로 알게 됩니다. 또 사리연구도 마찬가지고 작업지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보통급이 제일 기본이잖아요.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특신급은 그 기본기가 이제 더 강화되는 것이고, 본마상점급부터는 이제 그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뭐 높이뛰기나 이런 것도 어때요? 똑같이 뛰는 건 똑같지만 처음에 그 세계 선수권대회 보면 2m에서 시작하면 똑같이 뛰는 건 똑같아요. 근데 2m, 그 다음부터는 2m 5, 10, 15, 20 점점 높아집니다. 기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급에서 요구하는 것이 특신급, 본마상점급, 항마의, 출가의, 열애의는 점점 높아집니다. 아까 성가에서 불러서 우리가 대충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자, 또한 엄불교가 지향하는 마음 공부가 신법을 익히는 공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그러면 갖추어야 할 신법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엄불교 공부가 너무나 이게 전체를 얘기하고, 그래서 더위 잡는단 말 아시나요? 전체를 다 파악하고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갖추어야 할 신법이 뭔지 크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법이란 마음심자의 법법자예요. 수양, 연구, 취사 한 방면만 능한 인격이 아니라 삼학병진을 골고루 잘하는 원만한 인격 양성을 지향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갖춰야 할 신법인데, 보통급에서는 이제 여기 해보면 알겠지만 일단 조석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멈추는 공부, 경계를 당해서 멈추는 공부, 또 사리연구에 또 사종 의무를 실행하는 것, 또 취사에서는 주의 공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계문. 계문은 모든 공부의 시작이에요. 아까 법봉도 했지만 보통급, 특신급, 상정급, 항마의, 출가의, 열애의 가려면 보통급 위에서부터는 다 예비 특신급이 있어요. 이게 계문이 기본입니다. 특신급은 특별한 믿음을 내는 거예요. 특신, 특별한 신심. 그래 마음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또 사리연구에서는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고, 또 대소유무라는 단어에 이제 필히 꽂혀야죠. 대소유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소유무하면 그렇지, 대는 우주만이 본체고 소는 산나만 형성, 이렇게 딱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대소유무 그러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면 아직 특신급, 보통급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불생불멸과 인가보험. 그래도 그게 뭐지? 이렇게 관심이 가지면 특신급입니다. 그다음에 의두연마를 시작하고,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 하시라고 그랬어요. 엄불교는 의두연마를 통해서 스스로 깨치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다음에 처처불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기대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특신급이
이제 진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보통급은 이제 일단 다 들어왔고, 저 중국집에 가도 보통은 그냥 다 보통 사람들 다 똑같이 먹고, 이 하나 더 먹으면 뭐예요? 응? 뭐야 그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곱빼기. 곱빼기 먹으면 좀 특별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응? 곱빼기.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곱빼기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 특신이야, 특별한 믿음. 그다음에 법마상정급은 이름 그대로 법과 마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법과 마가 싸우니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죠. 전에는 그것이 법인지 만지도 몰랐는데 이제 법과 마를 구분하기 시작해.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이 싸움은 좋은 싸움이죠. 그래서 이때는 일심 공부를 해야지. 일심. 그래서 수양 이제 연불좌선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그다음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려고 노력하고, 또 대소유무 12이해. 대소유무뿐만 아니라 이제 12이해에도 이제 관심이 생겨. 왜냐하면 대소유무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자리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간 사회에 적용을 시켜야죠. 그래서 12이해를 잘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주의 진리를 잡아서 인간의 육군 동작에 잘 둘러쓰여 활용하는 사람이 천인이요 성인이요 부처라고 하셨어요. 그거예요. 인간의 육군 동작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공부를 이제 법마상정급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똑같이 사실은 서로 법과마가 싸우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것이 법과마가 싸우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싸우고 있구나. 알고 이제 돌아다니면 여행이라고 그랬고, 모르고 돌아다니면 방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행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사사불공, 처처불상뿐만 아니라 사사불공, 일마다 불공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법강항마이는 법이 강해서 말을 항복받는 게 법강항마예요. 한자 그대로. 그럼 이제 진짜 이제 감사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고, 동과 정이 이제 둘이 아닙니다. 동정이 하나요. 동정일이요. 그다음에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 것. 이게 수양 과목이 연불자선의 그런 뿐만이 아니라 더 이제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다음에 연구에서는 자성의 원리를 이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취사에서는 인과의 이치를 이제 터득을 하고, 계문은 이제 심계. 아까 이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10계문에서 30계문인데 이제 법강항마이부터는 그 외에 각자 자기 스스로 심계를 정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5번. 그러면 나는 지금 보통급이야, 나는 특신급이야. 그러니까 그럼 물론 뭐 여기 그 체크는 보통급, 특신급까지만 하면 되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법강항마이까지 다 기재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보통급이라도 항마이, 출가이에 능한 부분도 있어요. 저도 젊을 때 보면 제가 종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청년회 때 이거 옛날에 법의조사 하면 나 세계 모든 종교의 교리를 뭐 정통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그래도 많이 알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급, 특신급이라고 나는 거기만 하고 끝내지 말고 그 단급이 뭐가 있는지, 항마위에서는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지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공부기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서울을 가는데 나는 여기 저 화정까지만 갈 거야. 목표가 화정이라도 그래도 저 시뮬레이션으로 요즘 뭐 인터넷에 있듯이 쭉 보면 화정으로 지나서 뭐 구파바를 지나가지고 독립문 지나서 정부청사까지 저 광화문까지 가는 거 한번 이렇게 봐두면 다음에 이제 그 길을 갈 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지 않아요? 꼭 그런 것이니까 같이 오늘
항마이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기재를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의 방향로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쭉 오늘 다 대조를 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것을 해보면 내가 뭐가 부족하고 이 말을 아예 모르는 것들은 이제 질문거리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무님과 문답감정을 많이 하시라. 우리 엄불교에서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의 핵심이 뭡니까? 문답하고 감정하고 해오를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까지가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의 핵심이에요. 문답, 감정, 해오, 활용. 실생활에 활용하기. 자, 그러면 보통급만 한번 간단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꺼내보세요. 자, 보통급. 자, 이쪽입니다. 10점은 그 해당 조목을 90% 이상 실행하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반 정도 실행하면 세모, 그 다음에 반 미만으로 실행하면 X입니다. 자, 정신수양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 자, 조석신고를 올린다. 자, 여기 X는 한 달에 5일 미만이면 X, 15일 이상이면 세모, 25일 이상이면 동그라미 합니다. 근데 요즘 그 원티스에 그 교도님들 이거 교화단 이거랑 해서 보고할 때 요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조석신고는 한 달에 몇 번 하는지, 뭐 경정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원티스에서 다 이거 입력을 해갖고 다 이게 자료로 보관이 되니까 잘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정신수양 조석신고를 올린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죠? 거기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자, 2번 가정이나 교당에서 기도를 올리려고 노력한다. 마찬가지. 경계를 대하여 멈추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한다. 근데 안 했으면 내가 이 멈추는 공부를 안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멈출 줄 한번 일단 멈춤. 그 도로 지나려면 빨간불 들어오면 어때요? 일단 멈춤. 빨간불 또 파란불 들어왔다고 그냥 무작정 건너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파란불 들어와도 일단 멈춰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건너야죠. 빨간불, 파란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차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하지. 그러죠? 파란불이라도 그 운전수가 그 파란불을 못 볼 수도 있고 급해가지고 막 질주해서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지나가다가 그런 경우 둘이 딱 만나면 이제 사고 나는 거죠. 자, 멈추는 공부. 법회, 기도 등 의식 참석에 재미를 느낀다. 엄불교 의식 행사에 독경을 정성스럽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것도 체크리스트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안 했으면 이제 앞으로는 독경하면 정성스럽게 해야겠다. 이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복잡할 때 교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나는 이런 거는 생각 안 했는데 이것도 체크리스트구나. 그럼 그렇게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엄불교 교도가 되고 마음이 더 편안해졌다. 엄불교 교도로서 책임과 의무를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새벽에 염불과 자선을 한다. 안 했으면 이것도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챙기는 마음이 일어날 때 자선이나 명상으로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 자, 사리연구 엄불교 교도로서 지켜야 할 4가지 의무의 중요함을 안다. 대종사께서 위대한 성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법의 소중함을 느낀다. 영생이 있는 줄을 알게 되었다. 영생, 그 다음에 엄불교를 통해 인과의 이치가 있다. 영생과 인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생불멸과 인과봉. 그 다음에 일기기재, 그 다음에 교전봉도, 교전사경, 문답, 감정, 참회, 또 작업취사의 일원상 봉안, 봉공활동, 성지순례, 몸으로 하는 거죠. 성지순례, 상식용 주의사항,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법회 사축이제 참석, 교화단의 기도 참석, 보훈헌공 법규준수, 십계문, 입교 권장,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 다음에 요 공부 상태에다가 표시를 하면 되겠죠. 보면 아십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거를 연결하면 그 동그라미가 그려지겠죠. 그럼 어떤 거는 이게 치우쳤으면 동그라미가 아니라 찌그러지는 원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일 원만한 동그란 원이 생기는 게 최종 목적인데, 여기 조항을 보면 그러지 못한 부분은 생기면 뭐 괜찮아요. 그런 줄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신급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쭉 해서 또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마상정급, 법강항마이. 그래서 오늘 교화단에는 시간 되는 대로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이제 다 못한 것은 집에 가지고 가서 항마이까지 다 해보세요. 그래 다 해본 다음에 다음 주에 다 하신 분들은 교당에 제출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곳 제출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기초조사서에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법의 사정을 교당에서 1차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구 사정을 또 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구 사정이 끝나면 또 교구에서 또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4단계죠. 교당, 지구, 교구. 그것이 끝나면 이제 총부로 중앙법의사정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확정은 뭐 큰 하자 없으면 다 통과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측정 점검표를 내지 않으면 법의사정을 할 수가 없어요. 누락이 되니까 꼭 이걸 하셔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상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